이제 제가 항상 제 카페에 올려놓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오늘의 제목은 FOMC의 시장 달래기입니다. 예, 이제 FOMC의 시장 달래기인데 오늘은 이 FOMC 시장 달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히든 리포트 FOMC의 시장 달리기인데요. 그렇다면 FOMC의 금리 인상 또는 이 자산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막 흥분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어떤 산업에 언제 투자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의 전략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에 중장기 투자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네, 가지. 벌써부터 귀가 쫑긋해지는데 네. 세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뭘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미국 연방은행의 태도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시면 제가 연방은행에서 이제 그 Federal Reserve라고 그러죠. 이제 직접 데이터를 넣어서 다운로드한 표인데요. 표를 보시면 2018년에 접어들어서 자산 매각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 들어와서는 경기가 버블 수준으로 좋아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자 자산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자산을 매각해서 긴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맨 끝에 이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그게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때가 2008년 그때죠. 이제 2016년, 7년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던 예를 들자면 뭐 부동산 채권 등 이런 것을 시장에 다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유동성을 푸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를 보니까요. 네. 2018년 들어서 더 급격하게 긴축 기조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젠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더욱 긴축 기조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표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이제 4천억 달러 가까이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예,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방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돈을 회수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2달 전과는 FOMC, 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스탠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건 다 알고 있죠. 이제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진적 금리 인상이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글로벌 경제 하강 우려에 미국도 긴축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네. 근데 사실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은 불과 2달 전만 해도 2019년 금리 인상 횟수를 뭐 올해죠. 2019년 한 2, 3회 정도 생각을 했고 내년에도 뭐 1, 2회 정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금리가 한 3.5에서 3.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지금은 2.75%인데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은 이 금리 인상을 사실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뭐 긴축 정책으로 손꼽히는 자산 매각, 보유 자산의 축소에 관련해서도 기존의 가이던스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 채권을 이제 매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다가 2017년 한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축소해 나서 시중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뭐 속도 완화 내지는 이제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금리 인상은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 전에는 사실은 올해 이제 금리를 2, 3회 인상하겠다. 그리고 2020년에도 1, 2회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2달이 지나고 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또 준비한 표가 하나 있는데 준비한 표를 보시면 아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작습니다.
1월 초에 서베이를 보면은요, 오히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요, 1월 3일에 서베이를 한 거 보면은 이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59.3%라는 것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 서베이의 결과들은 매주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2달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는 2019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5% 정도로 봤는데 1월이 돼서는 거의 60% 가까이로 치솟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가능성이요. 물론 매번 연방은행 총재들을 포함해서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데이터 의존적이고 바뀌기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FOMC의 입장 변화가 왜 바이오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이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학적으로 봐도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커지기 때문에 사실 고금리와 성장주와는 상극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아카데믹했고요. 사실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성장 시대, 즉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되면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화학주 이런 섹터가 가장 유리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저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시에는 성장주, 그중에서도 가장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물론 성장주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년간 2달 전에만 봐도 3, 4회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100% 반대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 금리는 3.5%, 무려 4%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가 현재는 2.75%에서 정지가 됐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2.75%에 올라갈 여지가 없는 상태의 2.75%.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올라갈 여지가 없는 상태의 2.75%는 매우 저금리라고 보는 겁니다. 더욱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의 여지는 매우 낮고요. 네. 예, 미국보다 1%포인트 작은 1.7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에는 이 바이오 섹터에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럼 눈여겨봐도 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바이오를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또 헛갈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토픽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HLB입니다. HLB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상 3상을 끝마치고 올해 안으로 이제 표적 항암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리보세나립에 대한 미국 등 국가별 시판허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한 이틀 전에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우리 주식 투자들이 우리가 이제 흥미를 끄는 것은 암에 걸린 사람이 HLB의 리보세나립 신약이죠. 바이오 신약을 복용하고 완전 관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완전 관해라는 거는 완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약의 이름이 다시 말씀드리면 리보세나립인데요. 물론 HLB가 60%를 소유한 자회사 LSK가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HLB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자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완전 관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 관해가 되었다는 건데 완전 다 나았다는 겁니다. 와, 포인트 네.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가 보기엔 이 신약 리보세나립이 실제적으로는 검증된 신약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시판된 지 이미 4년이나 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 중국 CFDA, 이제 미국은 FDA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앞에 이제 차이나를 붙여서 CFDA라고 부릅니다. CFDA를 통과해서 작년에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한 3, 4천억의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와, 3, 4천억이면 정말 네네. 상당한 거잖아요. 네네. 이 약 리보세라리 이름하기 발음하기도 예,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이 약 어떤 신약인가요? 사실은 신약이라는 게 그 영업
이익률, 영업 마진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한 50%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게 리보세나립은 그 HLB 바이오 그룹의 이제 핵심 신약 물질인데 글로벌 제약사 이제 암젠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수석 연구원이었던 폴 첸이 개발한 항암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암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암을 치료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리보세나립과 비슷한 구조인 로슈의 아바스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로슈도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오 회사죠. 그다음에 릴라이릴리라고 이 회사도 뭐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회사인데 사이람자라는 신약이 있는데 이게 각각 매출이 7조 5천억하고 8천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만한 거죠. 뭐 이 네. 정도로 사실은 엄청 날 수도 있는 신약입니다. 예. 간단하게 말해서 이 중국 회사가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 주가 흐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앵커께서 이제 포인트를 잘 짚으셨는데 영업이익률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 7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주가는 한 7배 올랐는데요. 물론 중국 시장의 이제 조정으로 최근 뭐 또 1년 동안은 좀 약세에 있다가 요즘에 이제 반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뭐 1,000억에서 7배 올라서 뭐 7천억이 된 회사가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사실은 시가총액이 한 7조에서 한 7배가 올라서 50조가까지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크게 주가가 움직였던 회사고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판권은 사실 그 HLB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판권은 이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중국을 제외한 뭐 한국을 포함해서 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 사이즈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10배 정도 된다. 중국의 10배 정도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 대표님 대표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약은 검증이 되었고 이제 3상과 제품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삼상도 환자들한테 투약이 다 됐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 결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투약된 결론, 데이터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라는 것은 뭐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죠. 그러나 이제 확률 데이터를 이제 두 가지를 언급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3상을 끝내고 이게 이제 시판이 되는 확률은 몇 %라고 보세요? 이게 50%면 50%. 네. 예. 근데 리보세나립이 이제 미국, 유럽, 한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된 경우에는 판매 허가까지의 통과 확률이 지금 73%로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거죠. 물론 바이오는 항상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수만 명의 중국인이 이미 복용을 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임상 환자가 수만 명이다 뭐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고요. 실패 확률이 그만큼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뭐 성공 확률이 뭐 8, 90%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리고 짧게 뭐 작년에 이제 그 바이오의 회계 이슈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HLB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사는 연구 개발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R&D 비용이죠. 예, R&D 비용을 100%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좀 뭐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개발비의 자산화 이슈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LB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가 16만 5,700원 이렇게 정해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은 뭐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여러 가지 추정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16만 원의 공식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만약에 제가 뭐 여러분들을 흥분시킬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이 신약이 세상에 나와 매출을 예를 들어서 뭐 1조를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3천억이 팔렸고 전체 시장 규모는 중국의 10배라고 하니 보수적으로 한 매출 1조라고 가정한다면 순이익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펄을 한 30배를 주면 시총이 꽤 된다. 15조도 무난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사실은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중기 투자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목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업사이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